2023년 기아자동차 엔지니어 생산직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영 코치입니다. 자, 기아자동차 이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아마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잘 쓸까, 실수한 건 없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저희 박코치 블로그, 제 블로그에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자,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글을 보시고, 네, 글과 영상을 같이 보실 분들은 쭉 한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일부터 시작돼서 실제로 상당 부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자, 마감 이후에 접수는 불가하고 마감 일은 항상 겹치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 미리미리 접속을 해서 마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기아자동차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작성법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1번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무엇을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그런데 친절하게 괄호치고 성실, 협력, 존중, 글자 수도 작아요. 적습니다. 100자에서 500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잘 쓰려고 생각하면 더 안 써지니까 그냥 텍스트에 집중하시고 성실과 협력과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만큼 이 단어에 집중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모든 질문들은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의 출제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해 보면 엔지니어 생산직 지원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적합도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성실, 협력, 직원 간 존중하는 마음 등은 사실 직무적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인성적 합도를 평가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라고 하는 항목들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말로만 하지 마. 우리는 말하는 사람 필요 없어. 머리로 이해하지 마. 자, 알고 있는 거 실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봐.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겠죠? 작성의 방향성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자, 덕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덕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성실, 협력, 직원 간의 존중하는 마음 등에서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제 경험을 찾아와야 되겠죠. 언제 찾아오느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냐?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력직도 있을 것이고, 마이스터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기술 직업 전문 학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몇만 명이 지원할 테니까 몇만 명의 사례를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해당 덕목, 이제 내가 성실이든 아니면 협력이든 직원 간 존중하는 마음이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입사해서 누군가의 팀과 누군가의 어느 팀에서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잘 적응할 거예요 라고 하는 기대감을 어필해 주는 것까지 해야지 여러분들의 다른 지원자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작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덕목을 선정했죠. 성실이든 여러분이 뭔가의 키워드를 선정했다면 아래의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해 볼게요. 소제목은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저는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의 자세라는 키워드를 썼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협력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나와 나를 포함한 2인, 3인의 사람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몇 명의 팀원과 어떤 단계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완성했는지 협력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소재부 안에 내가 전달하는 키워드와 키워드의 결과물을 전달해주면 가장 좋은 서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 제가 지원하는 엔지니어 생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주장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덕목은 땡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니? 라고 묻겠죠. 이유. 왜냐하면 생산직 업무는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과 같은 기타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글로써 어필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상황과 과제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럼 작성을 해보자. 실제로 저는 땡명의 팀원과 공동의 목표에서 목표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뭐 고스톱 치려고 모인 건 아닐 테니까 뭔가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공모전을 하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팀원들이 모여 있을 거니까 그 내용을 써주시고요. 실습이냐 학창시절 공모전이냐 등등등 이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협업이라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협업에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역할과 팀원들 간의 협업 내용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분업과 협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라는 거죠. 자, 분업은 내가 딱 내 일만 하면 되는 것이 분업이지만 협업은 교집합이 생깁니다. 내가 요만큼 하는데 더 해야 될 때도 있고 상대방이 요만큼 나를 도와줄 때도 있겠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결과 및 앞으로의 기대점. 이런 결과, 협업의 결과로 결과를 작성하시고 엔지니어 파트에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기대감을 심어주는 마지막 멘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수는 이제 400에서 500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500자 정도로 가정해보면 그 안에서 역할과 여러분들의 노력들을 약 한 40%에서 50% 정도 이야기를 써주는 게 영양평가 부분에서 상대방이 검토할 때 가장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볼게요. 이번은 지원한 분야에서의 지원자님의 전문성과 적합성 수준입니다. 1번은 인성 적합도라면 2번은 직무 적합도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할 때 너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너 말고 너도 알다시피 많은 지원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우리의 고민은 전문성과 적합성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너라는 걸 증명해 줄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500자 정도의 미만의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지 정도의 주요 업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지식과 기술과 경험, 역량의 부분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번 항목은 취업 시장에서 주 직무 지원 동기라고 하는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 의도 볼게요.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작성 방향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직무 전문성, 즉 역량 보유 여부를 강조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프로포즈라고 가정해 보면 자,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여러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떤 지원자는 하나를 가지고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두 개를 가지고 세 번째는 세 개를 가지고 다섯 번째 사람은 다섯 가지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템의 수준이라든지 이게 가격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가장 많은 다섯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온 사람을 프로포즈해서 받아줘야 되겠죠. 기업 입장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기업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증명들은 결국은 직무 역량인데, 직무 역량을 보자면 채용 공고의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할 건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기아 자동차 제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자격증과 이론 지식 등등등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전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 전기, 기계, 자동차에 대한 지식과 기계 전기적 요소, 자동차 구동, 작동 원리 등의 지식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고요. 분명히 유관 분야 경력과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1차 자동차 협력회사, 기아 자동차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아니면 기타 우리나라의 5대 완성차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유관 분야의 이런 헤비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생산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경험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작성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 소제목을 작성해 보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근무 경험 가상 속의 이야기인 만큼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가이드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다 상상해서 쓴 거예요. 작업 라인의 이해와 결함을 발견한 꼼꼼함. 자, 내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꼼꼼하다는 걸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주장. 제가 지원한
엔지니어 생산직 업무 수행에서 저의 강점은 자동차 제조 현장에 대한 이해다. 경험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거죠. 근거 있니? 전역급 복학 전 개인마다 시기 다 다를 테니까 여러분의 시기를 작성해 주시고요. 6개월간 또는 1차, 1년간 1차 협력회사인 땡땡 기업의 생산 라인에서 근무한 적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실제로 이제 경험 내용을 증명해야 될 테니까 제가 근무했던 부서, 어떤 일을 했는지, 클러치를 만드는 부서에 썼는지, 아니면 뭘 만드는 부서에 썼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경험을 써주시면 되겠죠. 관련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식적인 부분들을 써줘도 되고요. 자, 이 글을 읽고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없는데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을 저는 모릅니다. 쓰는 방법들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여도인데 결국은 일할 사람을 뽑는 회사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쌓은 여러분의 전문성이 기아 자동차에서 어떻게 엔지니어 파트 생산에서 여러분들이 기여를 할 것인지 또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면 글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본인이 경험한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술해라. 실패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모든 사람은 실패를 해. 근데 그 실패를 바라보는 그 실패를 해석하는 너의 능력을 보고 싶어. 우리도 실패할 수 있거든,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는 위의 질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면 조금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해.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실패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항목은 실패를 배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 그런 지원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영향평가 항목이라고 이해하고 작성해 주세요. 작성 방향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원인 분석의 과정에서 지원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은 무엇인지가 핵심적인 평가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직무 태도 및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예를 실제로 볼게요. 가상 이야기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인장 테스트 과정에서 겪은 실패, 인장 강도 오류 데이터로 재실험을 하다. 이건 뭐 제가 대학교 때 이야기를 쓴 건데, 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거 살짝 여기 엮어봤습니다. 제가 겪은 가장 큰 실패 경험은 학창시절 장기 과정으로 진행한 땡땡 과제입니다. 이거 졸업 논문 많이 쓰잖아요. 그때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있겠죠? 당시 우리는 탄소광 함유량에 따른 3종의 철강 재료를 바탕으로 인장 강도, 뭐 만능 테스트인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실패 경험 철병 시편을 준비하는데 인장 테스트를 위한 횟수와 강도 입력,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실패 경험을 쭉 써주고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하지만 어떻게 실험을 이어갔다. 이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쭉 갔다는 이야기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값이 나왔지만 오차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고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 마무리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주시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실수의 발견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3번 항목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자동차 1번에서부터 3번 항목까지의 내용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기아 자동차 킹산직, 현대자동차에 의해서 이 킹산직으로 많은 구직자들의 지금 인기를 받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자기소개서 글자 하나까지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취업 관련돼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관련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바코치 블로그에 오시면 다양한 면접 질문의 해석과 취업 관련된 컨텐츠들을 수록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